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에 201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50포인트에 육박한 549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간밤에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역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 기대해보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요,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 순매수해주면서 단숨에 201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약 5거래일째 매수세에 다시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 성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올해 6월 말까지 상반기만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는 한 1.7조 원 수준이었고요. 대부분 이벤트에 이끌려서 매수가 유입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26일부터 5일간 외국인 매수는 한 1조 원 정도인데요. 일평균 2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7조 원의 이벤트성에 비하면은 5일간의 1조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수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몇 가지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과거 상반기에 비해서는 이제 미국, 유럽, 중국이라는 경기 모멘텀이 공이 이제 50 이상을 넘는 회복이나 확장의 지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의 유동성 환경의 주요 근간이 되고 있는 미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이라든가 완만한 달러 약세의 진행,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와 함께 외국인 매수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경기 측면과 유동성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는 어느 정도 한국에 다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요, 대형주가 선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코스닥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예, 저희들도 7월 초반에는 프리 어닝 시즌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좀 지수가 정체되거나 산발적인 상승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보다는 좀 다르게 주가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주가 복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형주가 어느 정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금 빗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들은 대부분 프리 어닝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의 차별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월 전 대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5에서 6%, 그리고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되는 반면에 소형주 같은 경우는 1개월 전 대비해서 2분기, 3분기 공이 영업이익이 8에서 10% 정도 상향 조정되는 거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게 되고요. 이것이 소형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가 됐는데요. 바로 어닝 시즌에서의 차별적인 전망 자체가 시장의 차별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소형주의 상대적 우위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최근에 수출주보다는 내수업종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수업종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업종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국내 변수는 역시 당연히 실적 외에 또 환율이 되겠는데요. 우리 수출이 2.5% 증가했다지만 원화를 계산으로 해서 작년 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수출 증가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다른 요인들이 좀 동일하다면 실제적으로 어닝이 10% 정도 감익되는 부분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출 부진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출 업종을 좀 기피하고요. 오히려 수입 업종들, 특히 최근에 다시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이 곡물가 하락과 이제 원화 강세 수혜로 있어서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과 또 하나는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도 내수 업종으로서 좀 분기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정책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가 건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융업종 일부 정도가 내수 업종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서면은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어닝에서 환율에서 불리하다면 반대로 보면은 섹터에서는 화학이라든가 철강 쪽을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같은 수출 업종이지만 시가총액에서의 대체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관심이 좀 모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8조 원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살펴보면 시장에선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2분기 삼성전자 실적 예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삼성전자의 실적이 애초엔 7월 4일로 예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보다는 좀 늦춰질 수 있다고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7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은 원래 예상은 한 8조 5조 원 정도의 중반인데 8조 원 중반인데 현재 컨센서스는 8조 원을 좀 하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7.8조 정도가 일반적인 그 전망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한 130만 원 정도가 저점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7.8조를 하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좀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실적 시즌을 어닝 그 발표를 앞두고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전자가 그 저점이 확인됐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도 이익 성장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그 제한 요건도 많을 거고요. 특히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그 센티멘탈 측면에서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코스피 시장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습니다. 한중 FTA와 위안화 국제화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그 방문에 있어서 경제적 실익 관계는 그렇게 크진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방문부터 성과 있는 내용들의 경제 협력을 추진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외교적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본과의 관계성과 중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이나 경제 측면에서는 현재 그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개선하는 정도의 내용일 텐데요. FTA라든가 아니면 위안화 국제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합의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유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6월 2일 관심주였던 삼천리 자전거가 안타깝게 노손절가인 19,900원을 터치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첫 패가 나왔는데요. 현재 승률은 총 6전 1승 2무 1패가 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감입니다. 일단은 패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감이고 삼천리 자전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조금 지금 실패가 있었는지 한번 매매일지 매매 복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가격대가 27,000원짜리였습니다. 이 가격대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가격대에서 앞서 있는 이 갭을 이용한 어느 정도의, 여기에, 이부 포인트를 조금 노렸던 게 사실이었고, 그 앞서서 물량 자체가 확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에 의한 수급이었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해서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하단에 보시면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의식을 해서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렸었고, 그래서 다음 2% 정도가 손절이 조금 됐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왕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두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제가 패착이 있었다면 너무 일찍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선매수가 조금 들어갔던 점이 패착이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 안에서도 좋은 종목은 또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안 좋은 종목은 또다시 또 빠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천리 자전거 꼭 눈여겨보십시오. 여름에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포트에서 제외는 됐지만 계속 눈여겨봐도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수익률 5%를 목표로 일주일 동안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 죄송합니다.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그 마차에 이어서 철강 업종이라고 하면 세 번째 손가락에 들 수 있는 그런 세아베스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의 PMI 지수가 51을 기록했다는 것은 50을 기준으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50 이하의 경우에는 수축 국면,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확장 국면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죠.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번 50을 넘었다는 것은 경기 회복적인 모멘텀 자체가 되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겠구나라는 분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중국 지수는 아무도 못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지표 자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표를 봤을 때 기초소재 관련주는 경기 회복 모멘텀의 원스텝 처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초소재 관련주 중에서 철강업종, 그 철강업종 중에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세아베스틸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틸 이 세 군데를 봤을 때 2분기에 그래도 좀 더 나은 실적을 보이는 곳은 어딜까? 그게 바로 저는 세아베스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수강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판매량이 회복되는 모습, 우리 현대차의 신차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거기 에너지용 대형제 수주 회복이 나타나면서 세아베스틸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매수세를 본다면 지금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같이 저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화살표가 상당히 많이 떠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사인이라고 보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만원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 가격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이 가격대도 조금 보이고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차트를 한번 조금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 바로 이 가격 구간입니다. 맞죠? 그리고 상단히 이 가격 구간은 한 번에 저항 구간이 있었고, 이 부분은 너무 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외를 하고, 옆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중간 밴드 이 가격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하단에 31,200원 자리를
또다시 6월 12일 날 강하게 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6월 12일 날 매수를 보자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매수세를 봤을 때 지금 포인트에서는 이 가격대를 조금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박스권을 만들면서 힘을 비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단 밴드였던 가격대가 이 상단의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현재는 박스권 하단이니만큼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포인트에서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항상 시초가를 해야 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들으시는 부분이 가장 좋으시겠고,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주식을 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오늘처럼 한 번씩 실패를 하고 이런 부분도 정말 마음속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넓게 헤아려 주시고, 자, 오늘 말씀드렸던 샤베스비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은 저희가 회원분들, 가족분들이 이거 포트폴리오를 제가 조금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은 내일로 꼭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세아 베스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정동욱 멘토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예상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장이 2천선을 다시 탈환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2천선을 탈환한 부담감,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역시나 숨고르기를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천선을 탈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게 낙폭 과대주의 반등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이제는 하락을 조금 멈추는 그런 추세로 돌아오면서 소폭의 반등세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일장에 특히나 낙폭 과대였던 조선 업종까지 반등세를 이루면서 최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2천선을 탈환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가 2016포인트 0.05%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강보합 내지는 혹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어느새 550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마이너스 0.25%, 25% 정도인 547선에서 예상가가 체결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반적인 기업들의 분위기는 대형주보다 코스닥에 편승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셀트리온 효과에 의해서 지금 예상 체결가가 코스피보다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지분 매각 철회 소식에 의해서 현재 예상 체결가가 마이너스 한 9%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0.2% 하락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 오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과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약주들을 보시면요, 우선은 기존에 있는 국내 위주로 갔었죠. 특히나 제네릭 상품 위주로 갔었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전체적으로 오리지널 상품에 비해서 프리미엄 부분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령 제약 같은 경우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그 기타 여타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쪽에 대해서 상당히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국내 위주의 매출로 잡혔던 그런 보험사들의 수익 구조가 해외 쪽으로 나가면서 프리미엄을 더욱더 줄 수 있게끔, 또한 기존에는 제약주들 같은 경우 성장 국면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좀 미미하게 봤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거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해외 쪽으로 매출이 느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1조 정도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현금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단기 순이익을 잡히고 이것이 또 영업 이익으로 잡히면 이제 계속적으로 현금이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주를 주기 때문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비주들, 특히 테스라든지 워닝 IPS라든지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수주를 줄 수 있고 캐파를 늘릴 수 있고 기술력을 향상해서 다른 여타 SK 하이닉스단 밑에 있는 회사들과의 격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품주들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3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플러스권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 0.08% 정도 상승한 2016포인트에서 개장을 알렸는데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이 제한된 상태에서 역시나 자동차, 현대 기아차 역시 환율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악재는 주가에 반영된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기 전자에 의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자체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7조 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금은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이전까지는 조금 섣부른 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0.03%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하락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중소형 개별주가 대형주보다 최근 들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날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은 0.02% 정도 하락한 262.90포인트에서 거래를 알렸는데 전일장에 외국인이 큰 폭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은 다소 소폭은 좀 매도 내지는 쉬어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오늘은 0.05% 정도 상승한 1,009원 70전에서 거래를 알렸습니다. 전일장 1,010원이 무너지면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구도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사했었고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3분기 그리고 올해 연말 원달러 환율 자체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각 1,030원, 1,050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었고 역시나 정부 당국의 개입 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원대까지 급하게 하락하기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1,030원, 1,050원을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심리 자체가 1,000원선 세 자릿수까지 내려갈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힘들겠지만 역시나 하락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0.43% 상승한 15,435.3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83% 하락한 8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소폭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소폭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굉장히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국전력과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SK텔레콤까지 소폭 하락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CJ오쇼핑과 CJENM도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동서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정윤성 PB님, 현재 업종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약 쪽 분위기 괜찮은가요? 예, 우선은 먼저 반도체 쪽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쪽 보면 SK하이닉스가 우선 강보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주들 우선은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약보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녹시자 같은 경우는 0.4%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강약품 같은 경우도 0.6%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오늘 1.7%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쪽은 상당히 당분간에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이런 프리미엄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밖에도 업종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통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주들,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IT 업종 같은 경우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 관련주들과 해운 관련주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건 해운 쪽인데요. 한진해운이 6.4%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S-오일 지분을 매각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진해운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진해운에 대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S-오일 지분을 매각을 하면 현금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진해운에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으로 인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항공도 4% 오르고 있고요. 테노션도 2.4%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주들 오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텔레콤, KT, LG U+ 모두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들도 좀 혼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타이어 관련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그룹주들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만이 플러스 1.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주 LG 등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시장 어떤가요? 예,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2억 원 그리고 개인이 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12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쉬어가는 장세에서 2,000선 이상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권에서 소폭의 장 초반부터 순매도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00선 부근에서의 기관권 펀드 환매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만약에 2,100, 2,200까지 가는 계기가 되는 수급의 원동력은 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투신권과 연기금권에 의해 주도하에 2,100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역시나 지수 연동이 굉장히 강한 삼성전자, 현대,
지하차를 비롯해서 지수 연동이 강한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2억 원 그리고 14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을 야기시켰던 스마트폰 부품주가 소폭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출회되기는 조금 힘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급하게 추가적인 반등은 힘들겠지만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62 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80 그리고 82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장 역시나 큰 폭의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장까지 조금 큰 폭의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장 종료까지는 역시나 매도세가 조금 무세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3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흐름인데 현재 분위기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환율은 미국 지표주로 인한 미달러 강세 영향으로 30전 오른 1,009원 50전에 시작하여 현재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달러와는 미국 ADP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통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시장 1개월물 NDF는 11원 중반대에서 최종 호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어제 서울 환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올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분기말 내고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 하락 재료들로 인하여 연 저점을 1,009원대로 내리면서 계속되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와 매도자들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1,010원대 밑으로 레벨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1,015원 붕괴 후 상승하면 팔자 분위기가 늦기 전에 팔자 분위기로 바뀌면서 하락폭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당국의 개입 말고는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어 비드 물량이 적은 것도 하락 압력을 버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국의 1,010원 방어 유지를 보여주었고 2월된 내고 물량도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여져 오늘 달러 강세로 인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다시 1,010원대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채권 시장에서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외환시장에도 오늘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1,010원 회복에 힘을 실어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전에 발표된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의 주식시장 순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1,010원 초반대에서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한진에너지가 보유한 SOL 지분을 아람코에 매각한다는 소식도 달러 매도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 오늘 1,010원 선에서 제한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환율 NDF 상승 여파와 당국의 경계감으로 1,010원대 진입 후 수급으로 인하여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당국의 움직임이 오늘 환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시 중국 비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발표 후 아시아통화 움직임 정도는 주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07원에서 1,014원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중단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까 짚어주셨는데 대한항공은 SOL의 지분 매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TS 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지 특허권 취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예, 먼저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지분 매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소식에 의해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6% 기록 중입니다.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왔었죠. 회사 지분 매각을 지금 중단했다고 공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 보통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지분 매각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지분 매각을 하는 것이 회사의 뭐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룹 내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 매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던 것은 이렇게 지분 매각, 셀트리온 지분 매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중단을 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매각을 하면서 현금화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바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막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급락세는 우선 당분간에는 이런 충격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의 S-오일 지분 매각 소식에 의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초가 때는 플러스 3.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날 공시를 해서 계열사인 한진에너지가 보유한 S-오일 주식을 3,198만 주를 지금 전량을 1조 9,800억 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한진에너지가 보유하고 있었던 S-오일 지분 전량을 아람코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고요. 주당 매각 가격은 62,000원입니다. 1조 9,800억 정도면 지금 우선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현금이 유입이 될 예정인데요. 재무구조 개선 관련해서 지금 이런 우려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진해운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대한항공의 현금이 유입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이 또 간접적으로는 한진해운 재무구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시장의 판단에 기한 것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STS 반도체 패키지 특허권 취득 소식에 의해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 때 4.3%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지 및 그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했었죠. 이번 특허는 지금 솔더 펌프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각시 언더컷 발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수록 이제 좋은 부분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플립칩 반도체 패키지 제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워낙 또 뭐 말도 어렵고 기술력으로도 지금 투자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전방 산업이 우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STS 반도체 비단 이런 특허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하이닉스 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부분이 2,900원대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저항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3,000원대에서 저항선 매물대가 있는데 오늘 시초가 때도 3,000원을 뚫어주려고 하다가 밀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뚫어주냐에 따라서 좀 횡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오늘 못 뚫어줬기 때문에 당분간 3,000원을 뚫어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요, 외국계 러브콜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모바일 게임주들 오늘도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S산전은요, 관급공사 입찰 제한 소식에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호텔신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은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호텔신라가 예전에 한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8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는 10만 원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두세 번 정도 호텔신라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텔신라가 10만 원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성수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성수기의 실적이 호텔업과 그리고 면세업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호텔 신라도 그에 상응하는 주가 상승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뭐 이번 3분기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호텔업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호텔 신라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대로 10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걸 단기로 가져갈 생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나 인천 아시안 게임이나 3분기 실적 호전 이런 모멘텀이 가미되면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정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호텔 신라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예고돼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주가 아니라 사실상 컴투스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가 오늘장까지 전일장이 뭐 1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오늘장까지 지금 현재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컴투스 단기간 내에 100%가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컴투스 왜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하느냐 아직까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만약에 컴투스의 매출이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2분기가 피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러한 급등세를 연출하기는 조금 힘든 시점입니다. 그런데 컴투스는 3분기에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지만 3분기는 뭐 2분기 대비해서 거의 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크게 뭐 갑자기 반락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컴투스가 뭐 4만원 초반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면서 3만원 초반대부터 현재 8만원까지 조금 급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 자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기관의 컨센 자체가 2분기 영업이익이 8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120억 원대로 오늘장 레포트에서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도 120억 원을 넘는 한 150억 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에는 뭐 300억 원 높게는 거의 4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컴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뭐 기사에는 모바일 게임주가 단체로 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되고 있지만 단순히 컴투스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뭐 거의 테마성으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인 컴투스를 잡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컴투스 너무 상승해서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게임빌로 접근하는 전략도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빌도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2분기 실적까지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썬데이 토지입니다. 역시나 애니팡2 효과에 의해서 2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기반해서 2분기에 단기 좀 상승세를 노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썬데이 토즈까지 이러한 새 종목으로 조금 압축해서 모바일 게임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이제 LS 산전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S 산전 같은 경우는 뭐 관급 공사 입찰 제한 소식에 오늘장 뭐 2.8%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악재는 아닙니다. 6개월 정도만 이렇게 관급 공사 제한에 대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조금 제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반등하기에도 조금 제한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분기, 3분기 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도 제한돼 있고 상승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그릴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이 LS 산전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이요. 아람코 지분 인수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그동안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카카오뮤직 성장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먼저 S-오일 보시겠습니다. S-오일의 최대 주주인 아람코가 한진에너지가 보유한 S-오일 지분 전량을 사들이는 데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S-오일 1.4%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 계열사인 한진에너지가 보유한 SO일 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98만 주 전량을 아람코에다가 처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선은 최대 주주인 아람코가 한진에너지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는 SO일의 어떤 부분이 주가를 눌려주는 역할을 했었냐면 잠재적인 오버행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특히나 기존에도 한진에너지가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의해서 SO일의 주가가 워낙 시황도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해져 갖고 침체 국면에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좀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적인 석유업체인 아람코가 지분 63.4%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로 올라섰던 것도 향후 SO일의 영업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황만 좀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SO일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우선 2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7%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76% 하락한 949억 원,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한 부분, 또 순이익은 44% 감소한 1,41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 부분은 우선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었고요. 또한 등경유 마진 하락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RFCC 정기 보수 효과 등 적자 전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PX 공급 물량 증가로 수용 증가가 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PX 마진 반등 추세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화두는 화학주들 언제쯤 이제 저점을 이제 확인할 것인가라고 지금 좀 그런 논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저점 부근에 다 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오르지 않으면 저점인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PX 나프타 스프레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그널 부분이 보여지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고 위에서 지금 주가도 10만 7천 원대지만 위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한마디로 SK이노베이션으로 물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든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시그널을 갖고 좀 기다려보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위즈 인터넷입니다.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음원 관련으로서 세이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와 연합을 해서 카카오 뮤직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죠. 카카오 뮤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이제 그 카카오 뮤직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카카오 내에서 카카오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현재 월간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이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유료 사용자가 10% 미만이지만 누적적으로 유료 회원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뮤직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억 원 미만에서 올해 1분기에 20억 원 수준으로 증가를 했었죠. 앞으로도 카카오 뮤직 같은 경우 상당히 커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성장 동력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강력한 이슈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자본금 68억 원에서 지금 유보율도 어느 정도 받쳐져 있고요. 당기 순이익이 작년도에 12년도에 안 좋았지만 작년도에도 이제 85억 원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늘리고 있고 당기 순이익단이 이렇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런 그 카카오 뮤직에 대한 당기 순이익단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좀 핫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부담, 거기다 실적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CJ, CGV 역시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배당 증가 기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자동차 업종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1.5% 그리고 기아차가 0.7%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프리 시즌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 역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수출주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이러한 원화의 강세 기조는 자동차 업종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은 다소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하락했고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현재 주가에 대부분 반영된 상태이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현재 시점보다 더 하락한 세 자릿수까지 한 번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이런 자동차 업종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말부터 해서 연말로 갈수록 다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050원, 1,080원까지 내다보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준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 추가적인 큰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하락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율 자체가 이제는 반등세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이제는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 쪽으로 조금 접근해 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소폭의 강세를 소폭이 아니라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2분기에도 실적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예고가 돼 있다 이런 증권사 코멘트에 의해서 오늘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배당 성향 배당률의 증가에 의해서 오늘장 5%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투자, 특히나 외국인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LG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G전자 제 화면을 보시면 LG전자의 주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58,800원 저가를 찍은 다음에 G3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현재 75,000원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LG전자 우선주를 살펴보면 LG전자 우선주가 LG전자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LG전자와 LG전자 우선주에만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선주가 굉장히 곽강을 받으면서 본주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주가 더 가파르게 급등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 성향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있다면 2분기 실적 개선과 배당 성향의 증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 최근의 상승세는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반등세 V자 반등세를 조금 급하게 시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만원부터 현재 37,000원까지 20% 가까운 반등세를 단기간 내에 시연을 했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횡보 구간에 들어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한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서 한 41,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1900 중반대까지 주저앉지 않는다면 대우 인터내셔널 현재 시점에서도 장기적 성향으로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CJ CGV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CJ CGV가 장중에 하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은 주문 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다루면서 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국 진출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 화면을 보시면 2013년 초반대 3만 원이었던 주가가 2배 가까운 6만 원대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결과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한 횟수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 개선 여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하에 현재는 지속적인 조정세 횡보 구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2분기 당장 돌아오는 2분기 실적 자체도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상승하기는 조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주문 실수에 의해서인지 장중에 하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중에 거의 하한가 부근 마이너스 10% 부근 이하에서 담았던 개인 물량이 단타 매매 성향으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승 반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 CJ CGV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매수 구간은 45,000원 이하에서 매수는 조금 가능할지언정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상승 시에는 현금 확보하자, 눌림목 발생 시에는 상승 추세의 개별주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반대 발언 속에 코스피는 2000선 안착을 기대해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실적 확인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양호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호전주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외국인들의 수급 굉장히 괜찮은 편인가요? 예,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선현물 동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시총 상위주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기관들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시총 상위주들을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개별 종목,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개별 종목 쪽으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수급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될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들은 거기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 돈으로 개별 종목 쪽으로 종목 확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시장 상황은 양호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지금 관망 상태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개별 이슈,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는 특히 어제부터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들 산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하죠. 거기에 관련돼서 관련된 주식 또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 아니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쪽에 양호한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장 역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은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 또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속 흔들리죠. 냉탕 온탕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지치게 만들려는 하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방 쪽에 무조건 지금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추세선상으로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변곡이 나타날 위치도 아닙니다. 그리고 파동상 이론을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드디어 상승 가닥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종목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면서 A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확 간다. SK 하이닉스 이제 51,000원대를 넘어가고 지금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자, 51,000원 드디어 넘어가죠.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콤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효성 ITX도 반등이 이제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DS 테크 굉장히 강하게 빨리 올라오고 있죠. 그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늘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이 있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을 대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륙제관 지금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대륙제관 지금 오늘 금일 신고가 6,910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레저 산업 중에서도 제가 특히 대륙제관을 꼽아드리고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상담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 삼천리 자전거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자전거라는 자체가 소모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탄가스 한번 쓰고 버리죠. 그걸 계속 재생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소모성 부품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전거를 한번 쓰고 버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자전거라는 것은 한번 사게 되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고장이 나거나,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는 한은, 여러분 타고 다니시죠. 그죠? 그래서, 자전거 쪽은 아무래도 매출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매출이 조금씩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부탄가스는 그렇지 않죠. 쓰면 쓸수록,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많이 씁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전일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이제, 소폭 조정이 좀 들어왔지만, 차이나 그레이트, 전일,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른 모습들. 자, 일봉상으로 좀 살펴보셔도, 보이실 거예요. 전일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CKH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강하게 오른 모습들. 자, 일봉상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들고 나왔고, 오후장까지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SNC 엔진, 그 다음에 완리, 전일, 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이나 하우란 역시 마찬가지네요. 전일 흐름 괜찮았다는 거 일봉상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은요, 불신이 해소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 가치를 좀 인정받지 못하면 자진상폐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인정해주고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진상폐했는 중국 관련주들 있죠. 스리노드 디지털 자진상폐했습니다. 그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홀대를 받고는 못 있겠다라고 스스로 튀어나가 버렸죠. 그죠?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어제까지 이제 간다, 확 간다, 또 간다도 얘기 드렸고, 오늘 이제 간다, 훅 간다의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꼬집고 하는 거, 그거 좋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고 싶습니다만은, 여기는 돈이 걸려있는 시장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어떤 자산이 걸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때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를 피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윤리가 어긋난 회사들은 제가 상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저는 위험한 지역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시 격언 중에 소나기 피하고 가라. 그 다음에,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자, 굳이, 위험한 곳에 가서 내 돈을 일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돈에게 여러분들 지금 일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가져다 다오 라는 것인데, 얘를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놀게 하면 조금 더 살이 쪄서 와서 돈을 뱉어내겠죠. 그죠? 근데 얘를 위험한 곳에 굳이 갖다 놓으면 빼짝빼짝 말라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가 위험 수준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한 번씩 이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꼭 좀 참고하셔서 지가 뭔데 저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윤리에 대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도 이제 조금 급락이 나왔죠, 그죠? 뭐 전일 어떤 기사에 비해서는 좀 급락의 폭이 그나마 다소 안정적인 모습인데, 자, 제가 몇 번이나 종목 상담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8,000원, 5만원 그쯤에서도 몇 번이나 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얘기를 드렸느냐? 서정진 회장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기업을 그래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께서 나와가 공매도 세력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죠? 적어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와 별 관계없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론 주가를 신경 쓰시긴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는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만 크게 신경을 써서 주가가 제대로 된 가치만 반영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에 대해서 굳이 방어를 하겠다. 기업 회장으로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치 이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마치 잡주 움직이듯이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기업 윤리에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률학적으로 보면 이게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이 조각이 되면 사실은 무죄고 무혐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늘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상시 리스크가 있죠, 그죠? 위험한 지역 굳이 들어가셔서 계실 필요 없습니다. 피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야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뭐 그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매출이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유럽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도 수주 공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셀트리온 제약으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이런 부분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늘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CJ E&M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CJ E&M 오버슈팅 나왔을 때인데, 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내부적인 중요한 것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를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회사는 언제든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J E&M도 한참 오버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꾸 강조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종목 상담 많이 했습니다. 할 때마다 최기욱 회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기욱 회장이 스튜디오스하고의 간통 사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실적이 나오고 미국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구간에 들어가실 필요 없다는 얘기 대박이었죠. 그죠? 계속 강조드렸는데 심지어는 거래 정지가 걸리기 이틀 전에 상담했던 분들한테 내일 바로 당장 빠져나오시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거래 정지가 걸리고 말았죠.
자, 기업 윤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요? 가치를 많이 내요. 내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가치를 많이 내는데 결국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주들하고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왜 늘 유보율하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살펴보는가 하면요. 유보율이 있으면서도 현금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보율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에 쏟아붓기 위해서 놔두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 계속 회사에 돈은 남아 돌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다.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이 잘못 들어가면 간다 훅 간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별로 좀 쓴소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왜 저 나와갖고 쓴소리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종목이 떨어지면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적어도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어도 전문가가 가져야 될 최소의 기본적 도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2010선을 내어준 모습입니다. 현재 200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9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